안녕하세요. 엘프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엘프입니다. 오늘은 제 얼굴이 안 보이죠? 왜냐면 오늘은 조금 조용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한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팟캐스트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 제가 미국에서 실패를 한 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트라우마를 최근에 극복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의 학생들하고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보낸 시간, 그러니까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었지만 가장 아팠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저는 늘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을 아주 많이 만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언어들이 있었고,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었고,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미국인데요. 배운 언어가 영어와 일본어 뿐이었고, 개인적으로 미국 영어의 억양을 정말 좋아해요. 제 친구들은 보통 영국 영어의 억양을 더 좋아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미국 영어가 더 섹시하게 들리더라고요. 특히 제가 미국의 배우 티모시 샬라메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티모시가 뉴욕 사람이거든요. 티모시가 뉴욕을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는 모습, 그리고 영화 속의 로맨틱한 뉴욕의 모습을 보면서 제 로망이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뉴욕이나 뉴욕 주변에 사는 저의 학생들이 선생님, 진짜 뉴욕은 영화하고 달라요. 로망 가지지 마세요. 여기 뭐 사람들도 엄청 빨리빨리 걷고 지하철도 뭐 위험하고 뭐 그렇게 영화처럼 좋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비자를 받아서 뉴욕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화처럼 예쁜 빌딩들,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맛있는 뉴욕 피자, 뉴욕 베이글, 이런 것들 덕분에 잠깐 행복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죠. 지하철이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건 아주 인상적이었지만, 지하철에서 전화나 인터넷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길에서 수많은 노숙인들을 본 것도 정말 큰 충격이었고, 길 위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예쁘거나 비싼 신발은 절대 신지 않게 되었죠. 미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는 집 구하기였어요. 처음에 집을 구하는 동안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 머물렀는데 하루하루 비용이 너무 비싸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뉴욕 숙소비가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을 보러 가서 조금만 망설이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을 급하게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 집에서 보낸 6개월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다른 뉴욕의 아파트처럼 그 아파트도 오래된 건물이라서 엘리베이터도 없었고요. 매일 5층까지 무거운 짐과 빨래를 들고 올라가야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뉴욕의 사이렌 소리, 공사 소리, 정말 미친 것 같은 월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1층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큰 쥐들이 돌아다니는 걸 매일매일 봐야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뉴욕에는 쥐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게다가 매일 바퀴벌레를 봐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바퀴벌레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제가 바퀴벌레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바퀴벌레가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나 봐요. 매일매일 바퀴벌레를 봤고 매일매일 울었어요. 결정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가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샀던 비싼 신발을 택배 상자에서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더 무서웠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도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이웃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도 정말 서러웠어요. 한국에서는 쉽게 병원에 가고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병원비가 너무 비쌌고 저는 외국인이라서 보험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것을 참아야 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감기에만 걸려도 병원에 가고 피부에 뾰루지가 하나만 올라와도 병원에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감기나 뾰루지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보통 병원에 예약 시스템이 있잖아요. 나는 오늘 아픈데 병원에서는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너무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도 너무 비싸서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플 때는 그냥 다 서럽잖아요. 근데 아픈데도 병원이 너무 비싸서 가지 못한다는 건 제 인생에서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치과에서 한국 치료비의 10배 정도 되는 그 비용을 경험한 후에 저는 미국에서는 절대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미국 생활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직장 생활이었어요. 저는 교육회사에 다녔는데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했지만요. 대학생들이나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봐주는 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경험 때문에 교육부서의 일뿐만 아니라 리크루팅 부서의 일도 도와주게 된 거예요. 저는 리크루팅 일을 도울 때 사람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아주 좋은 직장을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을 빨리빨리 아무 데나 보내고 수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죠. 하지만 뭔가 저는 그 일이 저의 가치관하고 맞지 않다고 느꼈고요. 일하면서 죄책감도 아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역시 상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에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상사들도 있었는데 그 한국인 상사들은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한국의 보수적인 직장 문화를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한국의 직장 문화가 옛날에는 아주 힘들기로 유명했죠. 근데 이제는 정말 많이 변했고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아요. 저도 한국에서 회사 일을 해본 적이 있지만 그런 보수적인 직장 문화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미국 회사에서는 면접을 봤을 때도 저한테 뭐 종교가 뭔지 물어봤고 술을 얼마나 마실 수 있는지 물어봤고 어 그리고 결혼 계획이 있는지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야근이 되게 당연했고 제 의견을 내는 것도 어려웠고요.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것도 뭔가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도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는 회사 창고에서 혼자 울었고요. 퇴근길에는 지하철에서도 울면서 집에 갔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회사 갈 생각 때문에 기분이 엄청 우울했고, 상사의 전화가 오면 심장이 정말 막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무서웠어요. 결국에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될 만큼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6개월 만에 미국 생활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기뻤지만 뭔가 도전에 실패한 것 같았고 루저가 된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제가 좋아하는 이 선생님을 하게 된 것은 아주 기뻤지만 돌아온 후에도 그 미국에서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12시간 이상 미친 듯이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학생분들은 기억하시죠? 제가 정말 하루에 12시간, 13시간, 많을 때는 15시간, 16시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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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일했었어요. 취미 생활도 잘 하지 않았고요.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일만 했어요. 뭔가 그렇게 해서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내가 여전히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새로운 일에는 절대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시 실패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냥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냥 정말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옷도 되게 보수적으로 입기 시작했고요. 뭔가, 아주 평범해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도 미국 생활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뭔가 사람이 무서워져서 그랬을까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고, 저의 마음을 잘 열지 않았고, 그리고 진짜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놓쳐버린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들도 정말 정말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쉽고,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얼마 전에 제가 용기를 내서 다시 뉴욕에 다녀온 후에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곳에 다시 가보니까 거리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더 이상 무섭지 않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밝게 인사하는 미국 사람들의 미소도 갑자기 예뻐 보였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이 이미 다 치료가 되었는데도 뭔가 과거의 기억 때문에 아직도 많은 것들을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걸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배우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했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다시 생각나서 또 마음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용히 얘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이제 진짜로 제가 극복을 했나 봐요. 혹시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힘내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엘프의 한국어 팟캐스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